아름다운 우리 역사 10분 역공입니다. 지난 시간 이피온 28 김유신의 정략결혼 재밌으셨나요? 오늘은 이피존 29 선덕여왕의 새 예언 이야기입니다. 한반도 최초의 여왕은 3가지 일을 미리 알아맞혔다고 합니다. 그 예언들이 단순한 전설인지 실제 지혜인지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 두 사료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신라 역사상 여성이 왕위에 오른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즉위를 막으려는 세력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선덕여왕 즉위 전 신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양쪽이 신라 영토를 계속 압박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진편광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후계 문제는 조정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덕만공주 훗날 선덕여왕이 된 그녀는 진편광의 맏딸이었습니다. 육두품 귀족들 일부는 성골 여성의 즉위를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덕만은 642년 신라 제27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즉위 직후 그녀는 자신의 통치 능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전해지는 첫 번째 예언, 모란곶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당태종이 모란 그림과 씨앗을 실내 보내왔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그림 속 모란꽃에는 나비가 한 마리도 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덕만공주는 그림을 보자마자 이 꽃에는 향기가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씨앗을 심어 꽃이 피었을 때 실제로 향기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나비가 없는 그림은 향기 없는 꽃을 뜻한다. 그것이 그녀의 논리였습니다. 삼국유사는 이 일화를 그녀의 지혜의 첫 번째 증거로 기록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상징인지 학자들은 지금도 논의합니다. 그러나 이 일화가 조정 신료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여왕이라는 이름 앞에 지혜로운 군주라는 수식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전쟁터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경주 서쪽 옥문지 그 연못 근처에서 개구리떼가 울어댔습니다. 선덕여왕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군사를 서쪽으로 보내라 명했습니다. 옥문지 골짜기 어딘가에 백제 군사 500명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신라군이 도착했을 때 백제 복병은 이미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신라는 복병을 격파하고 기습 계획을 완전히 분쇄했습니다. 여왕은 개구리 울음소리에서 적군의 위치를 읽어낸 것이었습니다. 개구리는 화난 병사처럼 운다. 옥문은 여자의 음부를 뜻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왕이 자신의 왕호로 그 상징을 해석했다는 설명이 사료에 담겨 있습니다. 전략적 판단이든 상징 해석이든 결과는 신라의 승리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언,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선덕여왕은 스스로 도리천에 묻어달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도리천은 불교 세계관에서 하늘 위의 세계를 의미하는 곳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도리천이 어디인지 몰랐고 여왕에게 위치를 물었다고 합니다. 여왕은 낭산 남쪽 기슭이라고 직접 장소를 가리켜 주었습니다. 여왕은 낭산 남쪽에 묻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하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따랐습니다. 선덕여왕은 재위 16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하들은 유언대로 낭산 남쪽 기슭에 여왕을 모셨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뒤 문무왕 때의 일입니다. 문무왕은 낭산 바로 아래에 사천왕사를 세웠습니다. 사천왕사는 불교 세계관에서 사천왕이 머무는 곳입니다. 사천왕천위가 바로 도리천 여왕이 말한 그곳이었습니다. 여왕의 무덤은 사천왕사 위 언덕 즉 도리천에 있었던 겁니다. 수십 년 전 여왕의 말이 그제야 이해됐던 것입니다. 삼국유사는 이것을 세 번째 예언의 증거로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선덕여왕은 어떻게 그 자리를 미리 알았을까요? 학계에서는 불교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다고 봅니다. 도리천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에 절이 세워질지는 몰랐을 터 그게 더 놀랍습니다. 이제 시선을 선덕여왕이 쌓은 유산으로 돌려야 합니다. 선덕여왕은 재위 중 분황사를 직접 창건했습니다. 분황사는 선덕여왕 3년 634년에 완공됐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모전석탑은 당시 기술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여왕은 더 큰 프로젝트에 직접 나섰습니다.
황룡사 구층목탑, 이 거대한 탑의 이야기입니다. 탑을 쓰자는 발의는 사실 자장율색에서 나왔습니다. 자장율사는 당나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고승이었습니다. 그는 당에서 신인이 나타나 구층탑을 수라했다고 전했습니다. 탑 하나로 9나라가 조공을 바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덕여왕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건설을 명했습니다. 문제는 실내 구층 목탑을 지을 기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제의 장인 아비지를 초청해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비지는 공사 도중 갑자기 손을 놓고 쉬었습니다. 꿈에 백제 멸망 장면이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고민하다 결국 공사를 다시 이어나갔습니다. 황룡사 구층 목탑은 645년에 완공됐습니다. 높이는 약 80m, 당시 동아시아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료를 꼼꼼히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삼국유사 기록에는 탑의 각층이 주변국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1층 일본, 2층 중화, 3층 오월, 4층 탕나였습니다. 5층 응유, 6층 말갈, 7층 단국, 8층 여적이었습니다. 9층은 예맥, 즉 당시 고구려와 백제를 아우르는 뜻이었습니다. 이 탑은 신앙의 건물이자 신라의 정치 선언이었습니다. 탑의 9층은 각각 신라의 적을 뜻했습니다. 1층은 외, 2층은 중화, 3층은 오월이었습니다. 4층은 탕나, 5층은 응유, 6층은 말갈이었습니다. 7층은 단국, 8층은 여적, 9층은 예맥이었습니다. 9층 예맥은 고구려와 백제를 함께 아우르는 의미였습니다. 이 탑은 단순한 신앙 건물이 아니라 신라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탑을 쓰면 주변 9나라가 신뢰 귀복한다고 했습니다.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와 여왕에게 직접 건의한 것이었습니다. 탑 높이는 약 80m, 당시 동아시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선덕여왕은 이 탑을 완공하고 6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선덕여왕은 자신이 죽을 날짜를 미리 말해 두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여왕이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했다고 전합니다. 신하들은 도리천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여왕은 낭산 남쪽이라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여왕은 예언한 날에 정확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신하들은 낭산 남쪽의 여왕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뒤 신문왕이 그 바로 아래에 사천왕사를 지었습니다. 불교에서 사천왕사 위는 바로 도리천이라고 합니다. 여왕의 능은 정말로 도리천 위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료를 꼼꼼히 보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예언은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데요. 기록 시점은 훨씬 뒤입니다. 예언 이야기는 후대가 여왕의 지혜를 기린 서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황사와 황룡사탑은 실제로 존재했던 건물입니다. 발굴 조사에서 황룡사탑의 거대한 초석이 확인되었습니다. 선덕여왕이 세운 건물들은 1400년을 버텨온 증거였습니다. 선덕여왕은 제위 16년 동안 2개의 절을 완성했습니다. 동시에 백제와 고구려의 압박을 정치로 버텨냈습니다.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 외교로 신라의 생존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비담의 난이라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비담은 여왕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란 열흘째에 선덕여왕은 그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반란은 김유신에 의해 진압되었고 비담은 처형당했습니다. 선덕여왕은 한반도 최초의 여왕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삼국통일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딸을 잃은 한 아버지가 바다를 건너 삼국통일을 설계합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바로 알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